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미증시가 소폭의 상승세로 시작하는 가운데 저희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겠죠.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주도주 찾기 전략입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나와주셨을 때 좀 시장이 무섭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지만 대표님은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고 그때 주목해야 할 섹터도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보란듯이 금요일에 미증시가 좀 더 반등을 해줬고 오늘도 일단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 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주식을 사도 되는 시점에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V자 반등을 일정 부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V자 반등이 아니고 W자 반등의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미국 시장의 흐름을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앞서 우리 앵커가 얘기해 줬지만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헤드라인의 경제면을 여러 채널을 돌려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최근 3주 동안에 7,300조 원이 날아갔다라는 게 뭐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왔어요. 네. 7,300조. 국내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이 현재 2,600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 3개가 없어진 규모적 측면에서의 흐름이 현재 진행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앞서 이제 유사람 앵커 그 코너에서도 미국에서 재무장관이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왜 미국 증시 최근의 하락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시장에서의 하락은 채권 발행과 관련된 발행 시장과 관련된 지수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와 관련된 시장의 동향과 앞으로의 향후 전망과 흐름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비단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나 중국 시장과도 완전한 디커플링 상태에서 시장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엄청난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 돌파 이후에 잠시 쉬고 있는 형태에서 모습이고요. 중국 시장은 연일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쵸. 국내 증시도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디커플링화 되어지는 현상의 시장이 지금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러한 현상들에서의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3, 4년 동안에서의 한국,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과의 디커플링화 되어졌던 시점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드리면은 2022년 11월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달러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해석해 드린다는 말씀드렸죠. 이때 달러 기준에서의 가격은 113에서 103까지 내려오는 하락의 달러 인덱스 지수가 보여졌습니다. 22년 11월이었죠. 그리고 나서 24년 4월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달러 기준으로 해서 106에서 103까지 하락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24년 9월 이때도 마찬가지로 104에서 100까지 내려오는 현상에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110에서 103까지 내려온 달러 지수의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공통점이 있죠. 대부분의 디커플링 되어진 시장에서의 흐름이 달러 기준으로 해서 100 언저리에 오게 되면 저점을 찍는다는 형태이죠. 제가 앞서 지수의 상황을 말씀드린 것은 113에서 103, 106에서 100까지 내려간 이후에 반등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110에서 103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달러 그쵸. 지수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러면 거의 저점 구간을 통과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후의 시장은 달러 강세로 일부 전환이 되면서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과연 디커플링 이후에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의 주도주 성격에서의 내용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22년 11월에는 엔비디아가 초강세였어요. 이때는 엔비디아 주가가 불과 10불 수준이었습니다.
10불에서 2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그런 때가 있었네요. 네, 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24년 4월에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이때 또 주도주였습니다. 75불에서 140불까지 올라갔어요. 바닥 찍고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그리고 지난해 9월 이때도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104에서 100까지 적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때는 테슬라가 강세였습니다. 테슬라가 이때 220불 수준에서 480불 수준까지 강세 현상을 보여주면서 주도주로의 시장에 자리매김했거든요. 대부분의 시장에서 달러 기준으로 해서 100 저점 수준에서의 바닥을 찍은 이후에 강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수가 상승하고 이때 미국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서 디커플링화 되어진 시장에서의 상황별로의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의 모습을 보더라도 110에서 103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의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의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2배, 테슬라가 2배의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앞으로의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찾아봐야 되죠.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앵커는 혹시 어떤 종목이 그 가능성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까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엔비디아랑 테슬라도 사실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 종목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네. 그 전에 워낙 많이 올랐다는 평가도 그렇죠. 있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종목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동의합니다. 그때마다의 시장에서 이런 강세 현상을 보여줬던 네. 종목들의 흐름들이 재료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재료와 실적. 그러면 실적. 미국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대부분의 이런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은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시총 상위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 내에서 재료와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실적이 전제되는 종목들은 실적이 상향화되어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는 브로드컴이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로드컴의 실적의 최근 4분기 내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120억 불, 130억 불, 140억 불, 150억 불로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실적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2년 전 대비 실적 매출과 지금의 매출을 판단해 보게 되면 2배가 늘었어요. 2년 전에 한 80억 불, 70억 불 했었거든요. 네. 지금 140억 불, 150억 불 매출을 보여주는 실적이라고 한다면 2년 전 대비해서는 2배 정도 증가했고요. 최근 내에서도 실적치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두 번째,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이슈적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AI는 지난해에도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였고요. 그렇죠. 올 한 해에도 AI는 대세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AI에 대해서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조금 더 AI가 확장성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의 분산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AI 관련해서 엔비디아는 우리가 흔히 쉽게 설명드리면 기성복입니다. 우리가 보통 규격화되어진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고요.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반면에 브로드컴은 맞춤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하게 해당 데이터 센터의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는 AI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AI가 어차피 대세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실적 추정치, 실적 흐름에서의 상황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AI에 대해서도 기존의 기성 제품에 대한 흐름으로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확장성을 가진 형태로서의 맞춤형 AI가 이 흐름에서 동반한 상황으로의 주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브로드컴의 주가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우선 좀 이제는 적극적이게 대응을 해야 할 때다. 그 이유는 달러 인덱스가 저점 구간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미증시의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그러면 새로운 주인공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표님은 브로드컴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좀 분위기 반전 확실히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좀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뭐 국내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변화의 모습들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죠.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를 위시한 레거시 반도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는 소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어요. 네. 소재 내에서는 뭐 한솔케미칼이라든가 등등의 그 새 종목의 흐름들이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주의 상황 하에서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의미점을 부여하는 주가의 움직임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내에서 주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한 3개월, 4개월여 동안에 고점은 6만 원, 저점은 5만 원 상황에서의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했죠. 삼성전자 주가 한 3천 원 정도 상승하면서 5%대의 상승을 보였단 말입니다. 전반에 뭐 여러 가지 재료적 가치가 있었긴 하지만 박스권을 돌파하고자 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1차 목표 가격은 6만 5천 원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주변에서 지금 뭐 디램 가격의 상승이 있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에 다시 회복되는 과정의 모습들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내용보다는 이번에 나왔죠. 이재용 회장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직생의 각오로 네.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의 삼성전자 주가 움직이지 않은 것은 리더십의 부재가 가장 큰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완되고 있고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위해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첫 번째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로봇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로봇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로봇주들은 잠시 흐름이 정체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그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 조정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로봇주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번 주 후반에 다시 재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주 월, 화, 수 정도 해서 로봇주의 단기 조정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조정을 겨냥을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형태로서의 로봇주에 대한 대응. 오늘 장 마찬가지지만 내일 장에서 로봇주가 일부 장중 흐름에서 플러스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럼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는 수요일까지 해서 로봇주는 좀 정체되고 일부 조정받고 기간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매 관심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주 후반 정도에 공략을 해보는 측면에서 로봇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핫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유리기판을 말씀을 드리면서 유리기판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는 최근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고점 대비 밀리거나 또는 일부 조정을 받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추가 조정이 깊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오늘 장도 마찬가지였지만 내일 장에서의 흐름에서도 조정이 있으면 장중 조정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한 형태에서의 흐름이다. 유리기판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여전하게 흐름이 연속된 모습에서의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방산조선. 조방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반등을 줬지만 조금은 더 관망해야 되는 측면에서의 흐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오션의 주가가 오늘 플러스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하게 전고점이라든가 최근 상황에서의 주가 조정받는 과정에서의 매물이 부담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은 좀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화요일, 수요일 기준으로 해서
강세 현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순환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흐름에서 이 방산 업종에서의 흐름이 순환이 되는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라든가 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이 순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지난주 흐름이 나타났고 오늘 장에서는 현대 로템을 유시해서 여타 그 한국항공우주의 강세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하게 이번 주에도 방산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은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심도 요구되는 측면에서의 모습이고요. 이번 주 핫 이슈, 핫 아이템은 저는 바이오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알테오젠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기술 특허료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요. 또 다음 주에 그 유럽에서 폐암 관련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알테오젠과 유한양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의 주가가 오늘장 강했어요. 저는 알테오젠의 공략점을 가지고 이번 주 상황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유한양이라든가 삼천단 제약 같은 종목들이 재료 가치를 부각되면서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번 주 흐름에서 강세 흐름을 주도한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이 시장을 받쳐주는 가운데에서 유한양이라든가 삼천단 제약 같은 종목들의 주가 상승의 흐름을 노려볼 수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시점으로 종목 접근이 필요한 구간이고요. 이번 주는 바이오 섹터에서 좀 더 집중하는 형태로의 시장 접근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에서는 지금 일정을 앞두고 유한양행과 삼천당 제약도 보자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대표님 이건 딱 한마디만 네. 여쭤볼게요. 방산주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신고가에 접어든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많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인가요? 당연히 보유자입니다. 왜냐하면 꺾일 때는 순간적으로 주가가 꺾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수익을 노리는 구가하는 형태의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신규 접근은 조금 더 다른 섹터로의 그 확산된 형태로의 접근이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방산주 이쪽은 지금 수익 극대화 쪽으로 가는 거고 앞서 유리기판 관련주, 로봇주, 반도체 이쪽도 관심 가져보자라는 얘기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